1장. 낯선 집의 공기. 윤정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3번 만에 맞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숫자 6개를 누르는 일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시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희 금방 올게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손했습니다.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멀었습니다. 악수할 때 손끝만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유리 테이블, 구김 없는 쿠션, 색이 바래지 않은 러그. 사람 사는 냄새가 없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했지만 신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은 화이트 톤이었습니다. 냉장고는 양문형의 터치스크린이 달려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선반에는 커피 캡슐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도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38회를 교단에 섰습니다. 국어교사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선 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칠판 글씨도 반듯했습니다. 은퇴 후엔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바빴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며느리를 만난 횟수는 손에 꼽았습니다. 지연은 늘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2달만 봐주세요. 해외 출장이에요. 민수의 부탁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낯선 집. 아들과 며느리의 집. 저녁이 되자 조명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치를 찾다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불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이 제멋대로 켜지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넓었습니다. 베개는 2개였습니다. 정희는 한쪽에만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원형 장치가 보였습니다. 연기 감지기일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복도에 발을 디디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부드러운 주황빛이었습니다.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천장에서, 벽 모서리에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때 벽면에서 붉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바늘 끝만 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불빛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렌즈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다 멈췄습니다.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렌즈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었습니다. 물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병을 도로 냉장고에 넣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원형 장치를 다시 봤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정희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인터폰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렌즈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밖을, 하나는 안을 향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느꼈습니다. 시선을, 누군가의 눈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지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무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를 채웠습니다. 그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또다시.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면을 훑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전자레인지 위쪽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점이었습니다. 어제는 못 봤습니다. 아니, 보지 못한 척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올라섰습니다. 렌즈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까만 원 안에 빨간 점이 살아 숨쉬듯 깜빡였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숨이 빨라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창문을 봤습니다. 어디를 봐도 불안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집 안을 돌았습니다. 거실, 복도, 화장실. 하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장 모서리에 하나. 복도 천장 환풍구 옆에 하나. 화장실 거울 위 환기팬 테두리에 하나. 모두 붉은 불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정희는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물으면 이상한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차라리 아들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더 어려웠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거 닫아라. 도둑 방지용이야 라고 말할 게 뻔했습니다. 아들은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불안을 기술로 설명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렸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붉은 불빛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습니다. 어머님. 응, 지연아.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응. 냉장고에 반찬 많더라. 고마워. 다행이에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지연아, 집에 카메라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았지만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은 다 그래요. 도둑 방지용이에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더 안심되잖아요. 그렇구나. 걱정 마세요. 저희도 거의 안 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의 안 봐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의. 그럼 가끔은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가로질러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빛났습니다.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 안에도 카메라가 있을까요? 저 사람들도 감시당하고 있을까요? 정희는 커튼을 도로 닫았습니다. 돌아서는데 책장 모서리에 렌즈가 보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정희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렌즈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연기 감지기인 줄 알았던 원형 장치를 봤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저것도 카메라일 것입니다. 자신이 자는 모습을 누군가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 쉬는 것, 뒤척이는 것, 어쩌면 꿈꾸는 표정까지. 정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감시는 어둠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불로 가릴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희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천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렌즈를 향해 눈을 떴습니다. 보고 싶으면 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볼 것이다. 너희가 뭘 하는지.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전자레인지 위, 거실 책장 모서리, 복도 환풍구 옆, 화장실 거울 위, 침실 천장 중앙. 목록이 늘어갔습니다. 정희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두려움이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외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 지연의 차가 보였습니다. 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정희는 커튼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이야.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리려 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작은 것으로. 다시 서재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잡이 아래 나사를 풀었습니다. 하나, 둘. 손이 떨렸습니다. 셋, 넷. 나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잡이가 빠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는 좁았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선반 하나. 그리고 모니터 3대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외장 하드가 2개 있었습니다. 케이블이 엉켜 있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HOSCAM1, HOSCAM2.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볼까? 모니터 전원을 켰습니다. 컴퓨터가 부팅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홈. 더블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 또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장 최근 날짜를 눌렀습니다.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오전 6시, 오전 9시. 정희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침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카메라는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영상 속 자신이 뒤척였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은 얼굴이, 무방비한 얼굴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자신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하품을 했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파일. 거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파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 창가. 모든 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정희는 마우스를 놓지 못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또 클릭했습니다. 영상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봤구나. 분노보다 수치심이 먼저 왔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 자신을 봤습니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자신을. 누군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보관했습니다. 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둑 방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방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정희는 폴더를 위로 올렸습니다. 이전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 2주일 전. 모두 있었습니다. 정희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USB를 찾았습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를 드래그했습니다. 복사 시작. 진행 표시줄이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증거야. 뭐에 쓸지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보일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허락 없이 가져간 삶이었습니다. 되찾아야 했습니다. 복사가 끝났습니다. USB를 뺐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워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지연의 글씨 같았습니다. 행동 패턴 분석 오전 6시 기상, 9시 청소, 11시 TV 시청, 저녁 7시 통화 아들, 밤 10시 취침. 감정 상태 불안 지속, 카메라 인지 가능성 70%. 정희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구겨졌습니다. 종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USB 옆에 서재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다시 끼웠습니다. 나사를 조였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고르지지 않았습니다. 행동 패턴 분석. 자신은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니 어쩌면 아들에게도.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책장 모서리에 렌즈를 봤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나도 관찰할 거야.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카메라가 지켜봤습니다. 정희도 카메라를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38회 교단에 섰습니다. 표정 관리는 익숙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응. 그냥 집에 있었어.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TV 봤어.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가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무거웠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숨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렌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희는 서재문을 조용히 닫았다. USB는 가디건 주머니 깊숙이 숨겨졌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제 내 차례야. 속삭임은 텅 빈 복도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부터 정희의 일상은 이중으로 나뉘었다. 낮에는 평소와 똑같았다. 식사를 준비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지연이 전화하면 네, 괜찮아요라고 밝게 대답했다. 그러나 밤이 오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첫 번째 표적은 거실 TV 위의 카메라였다. 정희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천천히 전원 케이블을 뽑아냈다. 불빛이 사라졌다. 첫 번째. 그녀는 카메라를 냅킨으로 감싼 뒤 거실 화분 흙 속 깊이 파묻었다. 흙을 덮을 때마다 가슴속에 쌓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다음은 복도였다. 천장 모서리에 붙은 초소형 카메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였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위치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 그녀는 긴 막대 끝에 테이프를 붙여 렌즈를 가렸다. 검은 테이프가 렌즈를 덮자 세상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다. 두 번째. 침실 옷장 위, 욕실 환풍구 옆, 주방 선반 뒤. 그녀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카메라를 무력화시켰다. 서두르지 않았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작업은 끝났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손, 지친 눈가. 하지만 그 속엔 예전과 다른 빛이 있었다. 나는 아직 약하지 않아. 닷새째 되던 밤 정희는 스마트폰 설정을 뒤졌다. 와이파이 목록이 떴다. 집안에 연결된 기기들이 주르륵 나열됐다. JYCM1, JYCM2, JYCM3, JYCM4. 지연의 이니셜이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도둑 방지라고 했다. 안전을 위한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 안전이 아니었다. 이건 통제였다. 감시였다. 침입이었다. 내가 먼저 선을 넘었어. 정희는 하나씩 기기 연결을 끊기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네트워크 이름을 숨겼다.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민수가 어릴 적 컴퓨터를 가르쳐달라고 졸랐을 때 정희는 함께 배웠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 무기가 되었다. 화면 속 기기 목록이 하나씩 사라졌다. 마지막 JYCM4가 꺼지는 순간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넌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혹시 집에 인터넷 문제 있으세요? 제가 원격으로 확인하려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엔 미세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화는 잘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나중에 기사 불러볼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불편한 거 없으니까.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지연이 불안해할 차례였다. 열흘째 정희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집 잘 지키고 있어. 걱정 마. 답장은 금방 왔다. 감사합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짧고 형식적인 답변.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를 믿었고 어머니는 늘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넌 언제쯤 알게 될까? 정희는 가방 속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가벼운 물건. 하지만 그 안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당한 모욕과 지연의 거짓과 이 집의 추악한 민낯이. 아직은 아니야. 때가 되면. 그녀는 USB를 다시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열나한 날 밤. 정희는 마지막 남은 카메라 앞에 섰다. 현관 천장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그녀는 의자에 올라가 렌즈를 바라봤다. 붉은 불빛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손을 뻗으려는 순간 정희는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다.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남겨둘게. 이유는 간단했다. 지연이 돌아왔을 때 이 카메라만큼은 작동하고 있어야 했다. 그래야 정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선택적으로 남겨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었다. 넌 내가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 정희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오직 자신만의 공간을. 이튿날 아침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옅은 립스틱을 발랐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두렵니다? 대답은 분명했다. 아니. 현관 천장의 카메라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정희가 카메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다. 오늘은 동네 서점에 갈 예정이었다. USB는 가방 속 깊은 곳에, 그리고 진실은 그녀의 손 안에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곧 끝이야. 하지만 끝이 어떤 모습일지 그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정희는 이른 아침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다. 거실 소파는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낡아 보였다. 주방 싱크대엔 그녀가 써온 수세미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복도 화분에 몬스테라는 제법 크게 자라 있었다. 흙 속 깊이 묻힌 것들을 먹고 자란 건지 정희는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정희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 손잡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USB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현관 천장의 카메라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정희는 그것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지연이 서 있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에 얇은 미소를 띤 얼굴. 민수는 차에서 짐을 내리느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다녀왔니?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지연은 집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이 훨씬 정돈된 느낌이에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지연은 슬쩍 천장 구석을 훑어봤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거뒀다. 정희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엔 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껐다. 어머니, 혹시 집에서 뭐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정희는 커피잔을 들고 돌아왔다.
아니, 괜찮았어. 조용하고 좋더라. 다행이에요.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인터넷이나 그런 거 문제 없으셨죠? 정희는 미소 지었다. 요즘은 집이 참 똑똑하더라. 사람 마음까지 읽는 것 같아.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현관 천장을 올려다봤다. 마지막 남은 카메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지연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네, 요즘 기술이 정말 대단하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를 마셨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민수가 짐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곤해 보였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아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 어머니가 무엇을 견뎠는지. 집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정희는 그 웃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다. 그럼 나는 이제 갈게. 엄마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죠. 아니야, 집에 가서 쉬어야지. 정희는 현관으로 향했다. 지연이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마주 섰다. 지연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먼저 말했다. 지연아. 네, 어머니. 사람은 말이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끔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해. 신뢰 같은 거. 존중 같은 거. 어머니. 난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야.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연의 흔들리는 눈빛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높은 빌딩, 바쁜 사람들, 신호등의 전멸.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가방 속 USB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민수에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울 것인가. 정희는 눈을 감았다. 서재에서 본 그 영상들이 떠올랐다. 자신이 요리하던 뒷모습, 전화하던 목소리, 잠들어 있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시선 속에 갇혀 있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감정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었다. 피로였다. 지칠 대로 지친 오래된 피로. 정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처벌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유를 원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을. 택시가 멈췄다. 집에 도착했다. 정희는 요금을 계산하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작은 원룸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먼지와 책 냄새, 그리고 그녀만의 시간이 쌓인 공간.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USB를 꺼냈다. 책상 서랍을 열고 그것을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언젠가는. 그녀는 중얼거렸다. 언젠가 필요하면 꺼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증거가 아니라 평온이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 엄마 지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정희는 침묵했다. 자꾸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혹시 엄마가 집에 계실 때 무슨 일 있었어요? 글쎄, 난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한테 미안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래? 네. 제가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복잡한 거야. 엄마는 괜찮으세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가에 앉았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손에 쥐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지연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복수할 생각도 없었다. 그저 놓아주기로 했다. 지연은 지연대로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희는 서랍을 바라봤다. USB는 그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언젠가 꺼낼 날이 올까? 모를 일이었다.